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손절이라는 말을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절대 끊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쳐가고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가족이라도 이런 사람은 무조건 손절해야 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고, 오래된 친구라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다 참아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장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과감히 끊어라. 오늘은 장자의 철학을 통해 어떤 사람과의 인연은 절대로 끊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년이 된 지금 그동안 쌓였던 관계들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나요? 정말로 손절해야 할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처음에는 무심코 넘길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 사이의 오랜 인연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과감히 손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많이 접하는 예시가 바로 자기 자랑과 비교로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대화의 주제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성취를 끊임없이 비교하려 들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상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하는데 내 애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나 상황이 어떻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만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넌 이런 일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는 점차 마음의 부담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로 이기적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주 부탁은 하면서도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죠.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하며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장자 역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시선에 끌려 살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점차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내가 점차 지쳐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에 끊어야 할 사람들을 과감히 손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도 가족이니까 혹은 오래된 친구니까 라는 이유로 나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손절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아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아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자주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기 쉽죠.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다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걸까? 애들이 벌써 대학 가는데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뒤처지나? 이런 비교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흐려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삶은 결국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자신의 항로를 잃고 바다 위를 떠도는 배처럼 갈 방향을 알 수 없이 떠내려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정의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결국에는 불안하고 막막한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 목표가 나의 방향타가 되어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겪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직장에서의 경쟁입니다. 직장 내에서 승진, 연봉, 직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한번 승진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장자도 이런 점을 간파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그 길을 따르며 다른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남의 길을 쫓게 되고 그 길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길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와 가치를 파악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선택의 순간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가족관계나 직장 내 관계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문제가 바로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사실 그 직장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결국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가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안정된 길을 가길 원하지만 자식은 그 길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이렇게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결국 불행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세워나가다 보면 점차 내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고 각자의 인생에 맞는 속도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표를 아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면 그 어떤 외부의 시선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아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 여러분, 세 번째 주제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며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죠.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하고 직장 내에서의 변화가 많아지며 우리 스스로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불확실함과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변화의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굳은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자는 세상이 나를 밀어내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변화는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로 들어서게 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변화는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 SNS,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술 변화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걸 배우는 게 힘들다. 이런 거 잘 못 다루는데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피했죠. 하지만 그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는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면 불안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은 결국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중년들이 직장을 떠나면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그동안 내가 일하던 방식이 사라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나이도 많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도 힘들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의 기회를 찾아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다양한 자원봉사나 창업 등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직장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조직 개편이나 직위 변화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갑자기 이 자리에 배치되나?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될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 쉽죠.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에 임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와 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변화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안정적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화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변화에 뒤처져 결국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중년 이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직장에서의 변화, 가족의 변화, 나의 변화까지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세요.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일이 될 뿐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삶에서의 우선순위 설정.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삶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중년이 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들이 많아지죠.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중년은 어느 순간부터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안정만 추구하느라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순위가 흐려지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정작 내가 원했던 삶의 본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남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게 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삶은 불행하고 자꾸만 공허함만 느껴집니다. 장자는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스스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길을 잃은 자와 같으며 자주 돌아가며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의 본성을 알고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우선순위 중 하나는 가족입니다. 중년이 되면 직장일과 경제적인 문제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크고 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대신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족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 배우자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요즘 바쁜 직장인들이 자주 말하곤 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위해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우선순위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직장일과 가정에서의 책임감에 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이 나쁘면 아무리 많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식사와 운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외부의 기준과 기대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후회는 대부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미뤄두고 살아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찾는 삶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며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고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알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